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식 오늘입니다. 금일을 끝으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에 들어가서 시장이 다음 주 목요일인 10월 9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지지만 매수를 좀 해볼 만한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큰 이슈가 있었죠. 영향을 바로 받을 정도의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픈 AI 그 올트먼 CEO를 만나면서 중요한 발언이 나왔죠. 바로 금산 분리 규제 완화 검토 지시인데요.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기존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좀 기사를 통해서 좀 나왔는데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는 일단은 핀테크 이런 쿠콘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뭐 쿠콘이나 NHKCP, NHKCP도 아이고 왜 NH 봤어? NHKCP 그래서 종목이 조정이 굉장히 좀 이쁘게 나왔습니다. 뭐 코콘도 그렇고요. 코콘은 정말 진짜 제가 봤을 땐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조정이 나온 부분이고 NHN KCP도 충분히 이쁘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일 살짝 민 다음에 장대 한봉으로 앞전 고점 돌파도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모양이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연동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금산분리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항상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차트 베이스로도 소화 과정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코콘이 일단 차트 베이스는 제일 이뻐요. 그리고 뭐 NH, KCP 이 두 종목은 정말 모양 좋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마시고 전일도 아마 그 조정이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근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갔을 때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NHN KCP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보면 그래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 고점 돌파가 대부분 나왔단 말이에요. 뭐 다날도 그렇고. 근데 코코는 뭐예요? 앞전 고점 돌파가 아직 나오질 않았죠.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밀리더라도 의도적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금이라도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왜냐면 나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정고점 부분 내지 뭐 이렇게 장단 부분 나온 다음에 뭐 다음 주 장이 끝난 이젠 연휴가 끝나고 끝난 이제 10월 10일에 바로 또 신고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상대론적으로 신고가가 나오지 않았고 모양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크게 걱정할 게 없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연일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많이 잡은 것 같구나.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잡지 않으면 이 정도로 흔들진 않거든요. 기관 외인들이.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조정 났을 때 크게 터진 건 없고 매수금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형태죠. 그래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빅테크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관련된 뭐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뭐 빅테크 그 확장해서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창투사나 투자사들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전혀 오버였어요. 굉장히 좀 오버스럽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금산분리 그 규제 완화 검토를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핫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리고 뭐 간접적으로는 뭐 AI 인프라나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반도체, AI 솔루션,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일 뭐 봐야겠지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 뭐 굳이 수급이 뭐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종목들을 본다면 전일 제가 이제 케일렛 케일렛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확장된 게 아니에요. 시세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큰 시세가 나오진 않았죠. 케일렛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브젠 AI 관련된 종목들 신기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세게 한 방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와이즈넛도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브젠만 약간 좀 옆으로 기는 듯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61선이 좀 우하향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확실히 매집봉이라고 좀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본다면 뭐 아직 시세가 덜 나온 뭐 사이너스포트라든지 오브젠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우선적으로 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물론 데이터 솔루션도 나쁘지 않은 게 쉽게 죽진 않죠. 그리고 앞전 고점 돌파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뭐 다 비슷합니다. 뭐 와이즈넛도 그렇고 뭐 사이너스포트 같은 경우도 결국 앞전 고점 돌파 그러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땐 뭐 오브젠도 마찬가지고 시세를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냥 바닥에서 지금 소화 과정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들 물량 받아먹고 지루하게 흰보하면서 개인들 물량 받아먹고 상방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 뭐 토니모리도 전일 확실히 수급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연휴를 앞두다 보니까 연휴를 앞두면 항상 수급 흐름이 별로야. 그렇지만 차트가 이뻐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밀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게 추세 상단을 이미 넘긴 상태고 차트 베이스도 일단 5일선이 뭐 이렇게 21선을 살짝 밀리는 듯한 그 흐름이 나왔지만 딱히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흐름상. 결국은 상방으로 갈 거라 보여지고 이런 흐름 만든 다음에 밀어버렸다. 말이 안 됩니다. 장대문 만들고 밀었어.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이거 예상 컨센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나온단 말이죠.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토니모리는 올라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CTK도 마찬가지로 CTK도 거의 뭐 마지노까지 밀어버리는데 300일선 넘긴 다음에 다시 또 300일선 부분까지 밀어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방 흐름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도 뭐 전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항시 말씀드렸죠. 8,000 한 7,800원까지 8,600원 700원 부분까지도 일시적으로 밀 수 있다. 그렇지만 11,500원 내지 크게 하면 12,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11,500원은 저는 뭐 이래저래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라인은 갭 부분 라인까지니까 뭐 12,000원 부분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더라도 강하게 상방 시팅가 강하게 나올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맥점이에요. 이 부분부터는 맥점입니다. 반등이 나오고 밀고 한번 이렇게 올리든지 아니면 금일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금일 바로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진입하신 그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방 슈팅 바로 나오면 매도 근데 안 나오고 밀었다 간망 기다리세요. 순전하실 필요 없이 기다리신 다음에 이후에 강하게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1승도 비슷해요. 1승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힘이 센 종목이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습니다.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음봉 모양으로 소화가 좀 거친 다음에 가는 게 맞거든요. 사실 뭐 바로 나면 일단 매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바로 안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기다리세요. 어차피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하는 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확장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단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한데 일단은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더라도 매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단봉이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왜냐면 금일 같은 경우는 매도 압박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가 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일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리는 척 하면서 밀다가 다시 재차 슈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바로 슈팅이 나온다든지 오리엔탈 전공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상방 슈팅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입하셨으면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입하시고 밀려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슈팅 나오면 바로 매도하시면 되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다 설명드렸고 코쿤도 뭐 설명드렸죠. 코쿤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적으로는 NHKCP도 좀 모양 비슷하고 모양이 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뭐 우리기술 투자까지도 이렇게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종목들은. 자, 그럼 금일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두 종목 정도 가져와 봤는데 추가를 하는 건데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혹시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천드리는 것도 부담입니다. 오히려 기존 종목들 매수하셨다면 끌고 가시는 게 좀 유리한 장이에요. 금일 같은 경우는. 근데 차트 베이스상 이 종목은 매수해도 되겠네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경량화, 다이 캐스팅 전문 기업이고요. 자동차 전장 부품부터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전 공정을 내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 공시에서 고객 사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내용상에서 보면 이미 테슬라와의 수주 계약이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 계획에 필요한 경량 부품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보여지고요. 현재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이후에 테슬라의 본격적인 양산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실적 개선폭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원형 패턴으로 모양이 이쁘게 잘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일 도지형 모양이 나왔잖아요. 이 도지형은 하방이냐 상방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추석 연휴다 보니까 매도 압박이 강해질 수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세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금일 테슬라 이슈 계속 나오죠. 금일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방보다는 5일선만 먹어준다면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흐름상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지수적으로 우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앨런 머스크도 최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좀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뭐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면 온시아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배열이 좀 착해가지고 차트를 먼저 좀 찾아봤고 일단은 뭐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금이 살짝 빠지면 진입하십시오. 바로 갭으로 터지면 진입하지 마시고 보통 이 종목은 이렇게 좀 빠지면서 가더라고요. 하방으로. 그래서 밑으로 살짝 시초가 대비 빠졌을 때 진입해 보시고요. 매도는 이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양봉으로 나왔을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시세가 확장됐을 때 그냥 금일 매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물 온시아 같은 경우는 유한 양행 계열의 면역 항암제 신약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주요 파이프라인은 IMC 002하고 IMC 001로 TCF
이젠 대식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 기업이고요. 상장 직후에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을 돌파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상실험 이제 결과 발표와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IMC 002의 이제 미국 임상 결과가 향후 기업 가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유황양의 최대 주주 어째 보면 66%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안정성과 추가 지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황양 같은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상 성공과 이제 기술 이전이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사실 단기든 이제 중장기적이든 우상향 흐름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알테오젠 같이. 알테오젠도 미친 듯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민 온시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봤을 때 8,300원도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 이게 밀리는 게 이상한 거죠. 의도적으로 민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다음에 지금 정별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21선, 5일선, 21선, 61선 정별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방 시팅으로 날릴 가능성이 큰데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연휴다 보니까 상방 시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 압박으로 입꼬리가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둘 중 하나예요. 장대 한번 유지한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때 추가 시팅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그러면 나올 수도 나올 가능성도 좀 저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금일 차트별로 본 거기 때문에 살짝 밀리는 상태에서 만약에 살짝 시초가 되면 밀렸을 때는 공략하시고 밑꼬리 달린 형태로 장대봉이 나왔을 때보다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 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